예, 안녕하십니까. 저 하나금융투자에서 주식 시황이랑 파생 전략 담당하고 있는 김용구입니다. 오늘 모닝 미팅 방송 송출에 좀 차질이 생겨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누락됐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별도의 어떤 설명을 올리게 됐습니다. 바로 이제 이어서 이제 말씀을 좀 올리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요번 주 같은 경우에 이제 국제유가의 극단적인 부침도 있었고요. 또 김정은의 어떤 위중설과 같은 이 돌발 악재가 여러 곳에서 나타났습니다만 긍정적인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유를 찾는다면 결국은 이 동학 개미 운동으로 표방되는 이 개인 투자가들의 어떤 전방위적인 시장 가세, 또 거기에 다분히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이제 비견되는 이 정부 쪽의 총력 부양 시도들이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올해 1차에서 5차까지 비상 경제 대책 통해서 나타났었던 재정 부양 규모만 따지면 한국도 이제는 누적적으로 한 240조 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거기에 이제 5월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이 중국 양해와 관련된 정책적인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상승 촉매로 작용했던 결과였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궁금한 점은 결국은 이제 5월에 이제 진입을 하면서 전략적인 어떤 판단, 시장의 어떤 경로라든지 또 투자 전략 대안에 대한 어떤 선택,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측면에서 좀 고민스러운 대목은 바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 세린 메이라는 그간의 이 학습 효과, 경험치기 설파하는 이 비관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판단과 해석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간 계속 자료라든지 어떤 세미나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었던 바는 그렇습니다. 현재 어떤 이 국내 증시 시장 상황은, 증시 성격은 결국은 이 코로나19 관련된 어떤 후폭풍격인 이 매크로 경기 지표나 아니면 기업 실적 펀더멘탈의 이 다분히 지뢰바통과 다름없는 어떤 계속된 부진이 결국 반대급부, 반대 사이드에서 이 총력전을 방불케 하는 이 글로벌 주요국들의 어떤 정책 대응들 간의 어떤 줄다리기 과정, 줄다리기 구도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힘이 앞선다면 한쪽 방향으로 급격히 쏠리는 그런 어떤 팽팽한 힘의 대결 구도를 이제 상정을 하고 있는데, 결국 코로나19 이제 팬데믹 최초 이제 집중 대창궐하는 어떤 시기 초기만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기에 어쨌든 리세션 우려에 극단적으로 이제 함몰되다 보니까 시장은 맥을 못 추는 흐름도 이어졌습니다만, 반작용격으로 이 정책 대응들이 또 전면화되다 보니까 다시 시장 투자가들의 포커스는 리커버리의 어떤 기대감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좀 다시 시장이 또 돌아섰던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결국 이런 어떤 힘의 균형에 따라서 그가 이 V자 형태의 가파른 등락 과정들이 수반됐던 게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인데, 근데 다시 말씀드렸었던 이 세린 메이와 관련해서 다시 좀 붙여서 본다면, 결국은 이런 어떤 과거에 결국 이 5월 판판이 깨졌다라는 그런 어떤 학습 효과가 그간 좀 낙관이 좀 커졌었던 시장이 다시금 낙관이 옅어지고 비관론이 또 득세하면서 결국 다시 W자, L자 형태로 시장이 재침체하고, 전략적으로는 그간 조금 반등 과정에서 먹었던 부분들 다 팔아제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어떤 우려들, 고민들을 좀 자극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세 가지 이유에서 그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 결국은 이제 5월 증시의 부진이 어땠는가를 한번 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2010년 이후 주요국 증시의 이 월별 평균적인 어떤 등락 패턴을 살펴보면 세린 메이의 어떤 그 학습 효과 타당합니다. 결국은 연초 순항 이어갔었던 글로벌 증시가 5월 기점으로 해서 한풀 꺾이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자아냈었다. 또 글로벌 경기 지표 역시도 연초 순항을 이어가다 5월 기점으로 해서 일정 수준 좀 눌리면서 경기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가중됐었던 그런 부분들, 공이 관찰되는 현상이었다라는 점에서 일면 지극히 타당한 어떤 주장일지도 모른다. 근데 좀 더 들어가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그러면 연도별로 하나 둘 분해를 해서 봤을 때, 그러면 이 5월에 어떤 파장의 이 본질적인 배경 무엇이었는가라고 측정을 해본다면, 결국은 대부분의 경우 이 글로벌 주요국들의 이 정책적인 혼란들, 불확실성이 5월을 기점으로 좀 도드라지면서, 특히
2018-19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이 중국 A쉐어가 MSCI EM 지수에 부분 편입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기계적인 외국인들의 매도 파장이 커지면서 수급적인 어떤 교란 요인으로 작동했었다라는 부분도 그 기점이 5월이었었다라는 부분들이 판단이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을 2020년에 어떤 5월 방향성을 맞물려서 해석을 해본다면 요번 5월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정책 모멘텀이 정책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기간이기보다는 그간 연준이 정책 대응 측면에서 홀로 끌고 왔었던 이런 어떤 정책 대응 행보가 중국 양회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의 정책 모멘텀 바톤 터치 기간이 될 가능성이 전체적으로 높다라는 점들을 좀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한국의 3차, 4차 추경에다가 또 계속된 비상경제 대책을 통해서 결국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현 정부 역시도 정책 대응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라는 점에서 정책 불확실성의 어떤 심화보다는 정책 대응이 모멘텀이 커지는 기간일 수 있다는 점이 과거 사이클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미국 뉴욕주 같은 경우도 뭐 현재 아직 확진자 추세가 뚜렷하게 진정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5월 15일 한 중순께에 순차적으로 주별로 이 락다운 해제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뭐 완만한 속도겠습니다만 그간 눌려 있었던 이 글로벌 이연 수요라든지 투자 사이클 부활의 어떤 단초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조금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그간의 5월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외국인 매도가 집중되면서 수급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커졌었던 기간이었었다라는 점과는 다르게 현재 상황 검토해 본다면 외국인 매도 거의 7, 8분 능선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점, 또 거기에 외국인의 중립 이하 스탠스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가들의 바이코리아 행보에다가 또 10.7조 원 규모의 증환기금이 또 밑에서 하방을 완충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고, 또 국민연금 역시도 마찬가지 기조를 밝혔다라는 점에서 수급적 상황도 그간의 어떤 패턴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점에서 막연히 세린메이의 어떤 비관론에 휘둘릴 필요는 전혀 없다. 여전히 전략적인 판단은 V자 형태의 급반등이 계속된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그간의 자료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박스 P 안에서 어떤 시간 싸움을 통해서 그간 좀 놓치고 있었던 어떤 선결 과제들에 대한 이 어떤 충족 과정들, 검토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완만한 형태, 나이키 경로의 또 회복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대응은 이 최근 상승분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보다는 여전히 그간 좀 놓치고 있었던 이 업종과 어떤 종목별 옥석 가리기에 기반한 이 바이온 딥스 저점 매수를 계속해서 기회들을 찾아야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민스러운 대목은 그런 것 같아요. 결국 그러면 업종 대안이라든지 종목 선택 측면에서 어떤 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될 텐데, 저는 이 부분을 어떤 파생 포지션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드린다면 어떤 프로텍티브 풋과 같은 아이디어를 찾는다면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안전지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프로텍티브 풋 이후에 그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검토해 보시면 여러 개 자료들이 나오겠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주가라든지 밸류에이션이 어쨌든 이 극단적인 저평가 메리트 아니면 정책적인 수혜 여지가 추가적인 잠재적인 하락 여지를 일정 수준에서 막게 되고, 또 글로벌 경기가 코로나 패닉이 진정되고 나서 또 그간 정책 모멘텀이 지지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이연 수요가 부활되는 과정에서 관련 수혜가 곧장 기업들의 실적 펀더멘탈의 개선으로 꽂힐 수 있는 그런 양수겸장 카드를 선택을 한다면 고민스러운 5월 시장, 2분기 시장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시장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세 가지 주목합니다. 결국 이 글로벌 언택트 비즈니스의 어떤 구조적인 팽창, 그리고 코로나19 패닉 이후 좀 한결 달라진 어떤 보건과 방역 시스템에 대한 어떤 관심 제고 여지 고려해 본다라면은 소프트웨어라든지 음식료 또 바이오 유통과 관련된 어떤 이런 변화들이 단기간의 변화를 넘어서 어떤 추세적인 국내의 어떤 경제 환경의 트렌드 변화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갖게 되고요. 또 5월 시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중국 양회가 시작된다라는 점은 이 차이나 매크로 플레이에 대한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된다. 특히 이번 양회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 대한 어떤 복구 과정들, 특히 인프라 투자가 전면화되는 어떤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은 이 화학과 철강주로 대표되는 이 소재 섹터에 대한 좀 남다른 어떤 바텀피싱 시도들이 계속해서 집중이 돼야 된다라는 과정을 갖게 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 반도체와 핸드셋 2차 전지를 축으로 한 IT의 이 중소형 소부장 밸류 체인들을 주목을 합니다. 아무래도 고민은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 IT 라지캡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분명히 좀 가려서 볼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IT 라지캡이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로는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라고 보게 된다면 결국 MSCI EM 지수나 MSCI 코리아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이 시장에 대한 구조적인 러브콜에 근거한다라는 부분들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매수 러브콜이 전면화되기에는 일정 수준 시간 확보가 좀 또 선결 조건에 대한 이 충족 과정이 좀 전제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선 정책적인 수혜와 또 좀 더 탄력적으로 하반기 이후 반응할 수 있는 어떤 펀더멘탈의 개선 여지를 고려해 본다라면은 중소형 밸류 체인에 대한 어떤 판단이 훨씬 더 합당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저희 또 동료 섹터 애널리스트들, 바텀 애널리스트들이 좋은 종목들 계속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하셔서 좀 더 전략적으로 유리한 또 긍정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는 5월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